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본격적인 차량 소개에 앞서서 컬러 몇 가지 좀 짚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총 12개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광이 2가지고 유광이 10가지인데 지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마칼루 그레이 NCM이라는 컬러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가장 무난한 컬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그레이라도 가까이서 보면은 살짝 좀 짙은 녹색 느낌이 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진중한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의 차량에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컬러 코드가 NCM이고요. 마칼루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마칼루 그레이 컬러도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젊게 나와서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광 컬러는 생각보다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드려보고요. 베르비에 화이트 NA3라고 하는 컬러 코드를 갖고 있고 무광 컬러는 2가지인데 마칼루 그레이하고 베르비에 화이트가 무광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화이트 컬러 지금 보고 계신데요. 차가 굉장히 큰데 화이트 컬러 이렇게 잘못 매칭이 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급스러운 느낌도 떨어져 보이고 차량의 디자인에 조금 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은 아주 잘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무광 화이트가 확실히 도드라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뒤쪽에 트렁크 리드 부분에 이 날카로운 느낌들도 조금 더 잘 살아나는 듯 싶고요. 바릴로체 브라운이고요. BRB라고 하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발렌시아 골드 GLD라고 하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이 바릴로체 브라운이라고 하는 컬러부터 보여드려 보면은요. 안쪽에 검은색보다는 베이지 가죽 시트하고 아주 매칭이 좋을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릴도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차량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한 4cm 남짓하는 조 공간, 헤드램프가 3.4cm라고 합니다. 조 얇은 공간에 어떻게 저렇게 여러가지 LED의 기능들을 집약시켰는지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 인정을 해주고 싶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저거보다 얇은 헤드램프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인도 잘 살아나고 이 컬러가 사실상 이 디자인에 따라서는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컬러입니다. 그런데 신형 G90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고요. 뒤쪽은 화이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도 전달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GLD라고 하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발렌시아 골드. 이 친구가 앞서 보여드린 컬러보다는 오히려 더 촌스러울 수 있는 컬러인데 그런 느낌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디자인이라는 게 참 절묘한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그러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볼 때마다 참 오묘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컬러에 따라서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갈라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컬러 선택 고민이 돼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만의 차량, 내가 원하는 차량을 선택할 때 보내는 시간은 글쎄요, 저는 짜증만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쪽에서의 보는 느낌은 아무래도 밝은 톤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차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MDY라고 하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라산 그린입니다.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가 나오면서 추가된 컬러인데요. 기존의 그린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 글쎄요, 제가 이 조명 아래서 봤을 때는 회색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 약간 흐린 그린인데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뒤쪽의 라인도 차분하게 잘 살아나고요. 짙은 컬러 친구들은 특징이 실제보다 조금 차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뒤에가 날카롭게 디자인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리무진 사양 용힐 베이스 모델이고요. 저 뒤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컬러가 앞에 있는 친구는 카리브 블루라고 해서 NRB라고 하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색이죠. 남색인데 짙은 남색인데 지금 빛의 각도에 따라서는 검은색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이제 블랙 컬러인데요. 진중하면서도 묵직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블랙이 비크 블랙하고 마우이 블랙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친구는 HBK라고 하는 컬러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마우이 블랙입니다. 펄이 안 섞이고요. 솔리드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 이 본연의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이 친구는 블루인데 언뜻 보면은 글쎄 이렇게 봐도 남색이 블루 느낌이 안 나고 블랙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이 보면
컬러는 밖에서 햇빛 아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내에서는 확인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차량을 이렇게 스탠다드 버전 숏휠 베이스 기본으로 해서 저렇게 롱휠 베이스를 만들어내면 뭔가 되게 어색하거든요. 닥슨투 느낌도 나고 어색한데 뒤쪽에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라든가 도어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 실내인데요, 밝은 톤의 가죽이 산뜻하면서도 실내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을 닫고, 역시 리무진 모델 롱휠 베이스 모델은 뒷좌석이 앞건이겠죠. 문이 굉장히 긴데요, 실내 공간은 가운데 파티션이 나뉘어 있기는 한데 정말 넉넉하면서 고급스러운 공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가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지만 앉았을 때 착장감 너무 좋았고요. 저는 특히 제 체형에서는 헤드레스트가 가장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측면에 이런 포켓 같은 것들은 아이디어 다시 한번 좋은 느낌 받고요. 승하차가 훨씬 편합니다. 기존의 차량도 편한데 이 차량은 더 편하고요. 이렇게 앉으면 일단 내리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차라는 느낌보다는 글쎄요, 응접실에 응접실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제대로 잘 구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짧게 롱휠 베이스 모델도 보여드렸고요. 비상등을 점등시켜 봤는데요, 헤드램프의 역할에서 완전히 비상등 역할로, 방향지시등 역할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얇은 저 공간에 다양한 기능들을 집약시켜 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헤드램프를 사용할 때는 양쪽이 다 밝아집니다. 아래 위 모두 다 밝아지고 두 개가 겹쳐져 있는 LED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죠. 테일램프 점등을 시켜봤습니다. 비상등까지 같이 켜봤는데요, 얇고 진하고 길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들 좋고요. 뭔가 뒤에서 봤을 때는 날카로운 느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앞에서 봤을 때는 좀 둥글둥글하고 편안한 이미지가 상반되는 이미지가 한 차에서 공존하는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전면부 느낌은 실제보다 차가 더 웅장하고 커 보이는 느낌들 아주 좋고요. 크레스트 그릴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깥쪽에 있는 것만 있으면 안쪽이 좀 비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안쪽으로 패턴이 겹쳐지거든요. 이 안쪽에 여기 이렇게 패턴이 겹쳐져서 밖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치밀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조금 멀리에서 보면은 크레스트 그릴의 어떤 날카로운 느낌들, 고급스러운 느낌들도 아주 잘 담아가고 있습니다. 클램쉘 타입의 본닛은 전체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두들겨 봐도 소리부터가 조금 달랐고요. 곡선하고 직선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글쎄요, 과거와 현재, 전통적인 느낌과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하나의 차량에서 아주 제대로 구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 차를 간접적으로 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봤을 때의 느낌하고요, 이제 출시가 돼서 막 도로 위에 다닐 거를 예상을 해보니까 확실히 디자인은 2년, 3년 또는 그 이상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헤드램프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얇은 부분에 최신의 기술들 굉장히 잘 접목시킨 것 같고요. 범퍼 아래쪽의 느낌은 크롬을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테이크 부분에 보시면 이쪽에 양쪽으로 레이더 장치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쪽 운전석 쪽에는 비어 있는 것 같고요, 이쪽만, 조수석 이쪽만 지금 뒤쪽으로, 커버 뒤쪽으로 레이더 장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아마 추후에 자율주행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레이더가 추가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좌우측의 비례를 고려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약간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는 양쪽에 이렇게 레이더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은 운전석 쪽은 비어 있고요, 조수석 쪽은 뒤쪽에 기계 장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이 이제는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측면으로 살짝 꺾어져서 봐도 라인이 굉장히 낮고 날카로우면서 뒤쪽으로 길게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부담감 같은 것들도 없습니다. 엔진룸 상단의 커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곳곳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V6 3.5L T G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 토크는 54kg/m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휠 타이어는 20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45, 45, 20입니다. 로커 패널은 별도의 기교를 부르지 않고 약간 두툼하고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도어 하단부에는 약간 두터운 느낌의 몰딩을 쭉 덧대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의 조화 측면에서 어색한 느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팬더에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두 줄의 방향지시 등 이어지고 있고요. 이쪽에 방향지시 등이 있다 보니까 플래그 타입의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도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라인, 여기 꺾이는 라인이 국내 차량들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웠던 그런 라인을 아주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글쎄요, 이전에 나왔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그 뒤쪽에 쿼터 글라스가 살짝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라인이 참 예쁜 것 같고요. 뒤쪽으로 떨어지는 그 기둥 같은 것들도 어색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느낌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깔끔한 편이고요. 다시 보더라도 앞에는 굉장히 넓고 이렇게 확 퍼져 있는 듯한 웅장한 느낌을 준다면 뒤쪽은 세련됐으면서도 좀 날렵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한 것 같고요. 앞쪽에서는 곡선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 있고 뒤쪽에서 보면은 직선 위주의 라인들이 곳곳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는 기존의 상식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두 줄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각이 져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잘 사용하는 패턴이 아닌 것 같은데 참신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듀얼로 나와 있고요. 보통은 뒤를 페이크 머플러로 가리고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직관형으로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시원하게 잘 자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AWD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트렁크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형에 비교를 해보면 길이는 좀 길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폭은 구형이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수치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 전달 드리고요. 이런 커버나 소재 같은 것들도 참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 부분도 이렇게 걸어서 고정시키고 바닥에 있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 밑쪽으로도 배터리가 저 아래 완전히 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무게중심이나 이 무게 배분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펑크 수리키 갖추고 있고 양쪽에 소소한 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깔끔하게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뒤쪽으로 에어 서스펜션이나 후륜 조향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공간에 있어서는 조금 구형보다 열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커버 같은 거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작동이 가능한데 모터 소음이 거의 안 들리는데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실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어도 시즌 타입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도록 손잡이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제네시스라고 레터링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열어보면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산 차량에 비해서 많이 좀 두텁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열고 또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모터 힘이 굉장히 세서 어린아이가 있거나 하면 물론 이제 자동 센서가 있어서 걸러주긴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디자인도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해외 유명 브랜드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손색이 없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되고요. 소재 같은 거 보기에도 좋고 만져봐도 좀 격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시트 메모리 기능 3개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물론 담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룹슨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열리게 생겼는데요. 여기 버튼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열면은 선글라스 케이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운전석하고 조서 양쪽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텐션이 강해서 소음 같은 거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레버는 없습니다.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서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 레버 잡아당겨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쪽에 맵 포켓은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마무리 같은 거 손으로 만져보면 지금 카메라가 요 안까지 못 들어가는데 이 카펫 같은 걸로 되게 고급스럽고 이 끝까지 마무리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살짝 올려져 있고 제네시스 레터링 포함되어 있고 시트가 지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차량은 아니지만은 옆에 사이드 볼스터라고 하죠. 날개 부분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앉으면은 몸을 상당히 잘 잡아줬고요. 안장의 길이 조절 가능하고 통풍 시트 열선 기본에다가 마사지 기능 아주 제대로입니다. 헤드레스트가 참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가죽의 느낌이나 이 쿠션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센터 터널은 가죽으로 쭉 덮여져 있고 낮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쭉 지나가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편이고요. 페달은 기존에 나왔던 제네시스의 다른 라인업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르간 타입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이쪽에 있군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A 타입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면 문 닫을 때도 이걸로 닫아야 되겠죠, 이렇게? 아, 정말 조용하군요. 스티어링의 느낌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약간 이렇게 입체감을 주는 것 같아요. 붕 떠있는 듯한 느낌? 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인데 촌스럽지가 않은 게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마치 포스포크 타입의 그 클래식한 느낌까지 담아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패드 시프트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 스틱 타입의 스위치는 기존의 제네시스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특이한 점이 여기가 또 특이하게 이렇게 붕 떠 있고, 여기에 뒤쪽에 전동 트렁크 컨트롤할 수 있도록 버튼이 나와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눌러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앞문 전동에 관련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등 켰을 때의 소리는 기존 차량들과 큰 차이는 없고요. 워낙에 이 현대자동차가 이런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UD가 큼직하게 아주 자리 잘 잡고 있고요. 폰트라든가 이 컬러 선택 같은 것들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AV에는 기존에 제네시스가 워낙 잘해줬고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터치를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래쪽에 핫키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자주 쓰는 것들은 현대자동차가 아주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메뉴 구성도 단순하고 큼직큼직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에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큼직하게 나오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기능 기본 적용되어 있고, 3D 설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차량의 3D 설정을 3D로 여러 가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든가 도어, 트렁크, 라이트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기능 안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요거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실제 소유하고 차량을 운행하실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 쉽도록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도어, 트렁크 들어가 보면 안쪽에서 관련된 기능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어서 요거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은 현대자동차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360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주변부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왜곡이 조금 있습니다. 광각 처리가 조금 심해서 왜곡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라운드 뷰라고 하면은 주변부 아주 깔끔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이렇게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숨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 공조장치도 이 부분만 딱 보면 이 라운드 처리된 부분이 GV60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조금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느낌들 전달해주고 있고, 공조장치에 퍼퓸을 뿌릴 수 있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런 센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향기를 차 안에서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센스죠. 제가 지금 시트를 작동을 시켜보니까 모니터가 연동이 돼서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고,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도 전신 에너자이징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컵홀더 2개 있고,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는데 이런 데도 전부 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언뜻 보고 그 GB60의 크리스탈 스피어가 생각이 났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전기차랑 그렇지 않은 차량 좀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문 인식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고요. 지금 모드를 바꿔서 클러스터가 연동이 되는데 총 4가지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길게 하면은 이제 마이 모드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모드 지원을 해줍니다. 도어 여닫는 거는 여기에도 버튼이 있네요. 한번 눌러보면 이게 열리나요?
닫을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화살표 보니까 여기 닫을 때고요. 여기 뒤쪽에도 있고,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이고요. NFC 지원 기본 해주고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쪽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문형으로 지금 이 센터 터널 끝쪽에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 안쪽에는 앞쪽에 LED 조명 있지 않았고요. USB 충전하고 입력 단자 C타입으로 마련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갖춰져 있습니다. 공간 곳곳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고요. 수납 공간 적절하고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아주 깔끔하게, 이런 층도 만져보면 턱이 없어요. 참 진짜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비싼 만큼 이젠 제값을 한다는 말 들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선바이저도 위에도 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거울 큼직하고요. LED는 커버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가죽이에요. 이게 약간 어두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가죽으로 스티치 보이시죠? 굉장히 꼼꼼하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맵등은 기존에 나왔던 제네시스 라인업하고 같고요. 참고로 실내등은 전부 다 LED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미러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주변부까지도 차량 가격이나 등급이 있으니까 투명하게 처리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죠. 선루프 크기도 큼직한데요. 앞쪽은 아웃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뒤쪽은 안쪽에 이너 커튼만 왔다 갔다 합니다. 뒷좌석입니다. 전동으로 닫히는 건 물론이고 살짝 닫았을 때 고스트 크로징, 소프트 크로징도 기본 적용이 되고요. 도어는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기에는 선글라스 케이스는 별도로 없네요. 뒤쪽에 선쉐이드는 여기만 전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쪽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 레스트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2개가 있는데요. 좌우측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뱅앤올룹슨이고 사운드 시스템 뱅앤올룹슨이고 제네시스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 알루미늄 덧대져 있습니다. 굉장히 두툼하죠. 안장 부분 굉장히 두툼하고 위쪽에 베개 부분도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하나 더 덧대주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ISO 픽스 같은 거 기본 적용되어 있고, 요게 뭔가 했더니 잡지나 신문 같은 거 여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갖춰줬다고 합니다. 센스가 참 좋죠. 사실 이 부분은 죽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홈을 파서 별도로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시 공간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가 또 잘해주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죠. 측면에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턱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키는 GV60에서 봤던 그 모습이죠. 이렇게 스마트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측면에 버튼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게 직관적인데 옆에 이렇게 조금하게 기능이 많으니까는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뒤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모니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기능이 많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고 뒤쪽에서 날씨라든가 스포츠 매뉴얼 같은 거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거울이 또 천장에 아주 고급스럽게, 요건 정말 고급 차들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참 고급스럽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발공간이 워낙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기둥 쪽으로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 물론 가운데에도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하나 갖춰주고 있네요. 위쪽에 화면이 있는데요. 밀어서 열어보면은 공조장치부터 시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동시간 같은 거, 마사지 기능 조절할 수가 있고, 위치라든가 강도 같은 거 조절이 가능하고요. 워크인 스위치가 여기 왜 안 달려있나 했더니 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걸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열기, 닫기, 측면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열기 누르면 측면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요. 공조자치 같은 것들도 뒤에서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왠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여기에 이렇게 좌측으로 널찍하게 될 수 있고요. 보시면은 USB-C 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그리고 각각 헤드셋 연결할 수 헤드폰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ED로 조명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이런 데도 마무리 진짜 잘 했습니다. 암레스트가 뒤로 올라갈 때 딱 포개질 수 있도록 이 커버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딱 맞죠? 여기? 딱 맞도록 되게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요. 이 차는 4인승입니다. 가운데에 사람이 앉을 수는 없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티어링은 다시 봐도 눈에 띄는데요. 실내 컬러만 다른 색깔들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짙은 브라운이죠. 짙은 브라운이고, 요거는 또 옵션이 뒤에 이렇게 또 열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간이 좀 확보가 되고요.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아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랑 조금 다른 게, 이 친구는 접을 수 없도록 딱 고정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이 완전히 쫙 나눠지죠. 앉았을 때 느낌은 이 시트가 확 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죠. 목베개도 편안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이 컬러는 밝은 베이지. 밝은 베이지가 확실히 좀 실내가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도드라지는 것 같죠. 밝은 베이지고, 선쉐이드 같은 걸 지금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밝고 깔끔한 느낌이 좋죠.